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경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신묘가 됩니다. 오늘 볼 명식은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금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거칠고 날카로운 어떤 무쇠와 같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이라든가 아니면 보석 같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드럽고 때로는 약간 온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고요. 양금인 경금처럼 강인하거나 거칠지 않고 매우 유약하다라고 하고요. 매우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 달라서 화로서 단련을 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임수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신금, 주옥, 보석 같은 신금은 어떻게 돼요? 도세주옥한다. 도세주옥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임수라고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신금을 항상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해자축월에 추울 때 임수 있으면 오히려 그 사주국세가 너무 한습해져서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 해자축월 추울다 하더라도 춥다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반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화가 있어줘서, 특히 병화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해저축월에는 임수는 이때 화가 있고요. 목이 있어서 병화를 어떻게 돼요? 도와주게 되면 한겨울에 따뜻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임수가 얼지 않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특징, 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보석이라든가 약간 주옥 같은 그렇게 부드럽고 연한 유약한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금의 특성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주를 볼 때 좀 수월하게 신금일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 5월에 해당이 되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인월부터 시작해서 축월까지, 자 12개월 중에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은 자에서 시작된 일음이 5에 이르게 되면 가장 양이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5월 하지가 지나면서 양이 가장 극성한 기점을 지나서 일음이 희생한다라고 했죠. 지금이 어저께가 하지였고 오늘이 하지 후 이틀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음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5월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무더운 때에 해당이 되죠.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화는 어떻게 돼요? 화토가 5월이면 어떻게 돼요?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가 천간으로 다시 투출한다거나, 특히 뭐 정화 같은 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바로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또 5월에 무토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고요. 5월의 건토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마른 땅이 아니라 뜨겁기까지 하셔서 5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뜨거운 흙이 신금을 어떻게 돼요? 묻어버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우리 가끔 길에 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스팔트는 그냥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가중시켜서 석유를 정지하고 남은 그 피치 찌꺼기들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완전 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도로를 포장하는 그런 것인데, 마치 무토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일간이 5월에 무토로 본다라고 하는 것 무지무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화토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일간금, 뭐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
목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목욕지가 장생을 지나서 뭐 세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금이 세력을 갖는 거에 비해서 화 자체는 너무도 왕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태권도 뭐 1단, 2단 하는 애들이 굉장히 건장하고 씩씩합니다. 근데 이러한 애들이라 하더라도 격투기 헤비급 선수하고는 맞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4월, 5월 뭐 장생, 뭐 지금은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욕지에 해당이 돼서 어느 정도 좀뭐 세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방 나를 이렇게 어떻게 돼 극히하는 상대방 화는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건 체급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일간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한 신금 일간이 5월에 화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간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자 진월이라든가 4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진중의 무토가 있죠. 진중의 무토가 있고요. 4월에도 사중무토가 있어요. 사중무토가 4월이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같이 왕하기 때문에 사중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진중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건 다 거의 100% 신금이 매금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5회는 병기정이 있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5회에서 어떻게 돼? 녹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토는 능히 신금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공력은 있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오중 안에만 있게 되면 그냥 화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하는 공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이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가 능히 왕화의 기운을 설에서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화생금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화의 열기를 인성이 설에서 금을 생조해 주게 되는데 이 기토가 금을 생조해 줄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면 기토가 습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토 그죠?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습토라서 신금을 생할 수 있는데 건토는 생금 불능이라고 했죠. 건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토인 술토 미토, 천간으로 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습기를 머금고 있는 기토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도 말라버리게 됐죠. 기토도 어떻게 돼요? 계속 열기가 계속 가중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습기를 머금고 있는 기토도 어떻게 돼요?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줘서 이 임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토가 마르지 않게 기토를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윤습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게 되면 5월 화가 가장 왕해서 염렬하고 뜨겁고 건조한 어떤 기후를 조후도 할 수 있습니다. 조후 그 다음에 조후뿐만 아니라 이 임수는 어떻게 돼요? 이 화가 왕할 때 토로서 금을 생해주게 되면 물론 매금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를 어떻게 돼요? 오염시키죠. 신금을 약간 더럽힐 수 있는 그러한 약간 폐단은 있게 된다서 임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금 자체도 깨끗하게 닦아주는 도세 주옥하는 그러한 어떻게 돼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임수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신으로 세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 해서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신금부터 부조를 해야 되죠. 애기가 약해가지고 지금 거의 배가 고파서 아사할 직전이면은 아사할 지금 단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애기한테 젖을 주거나 죽을 주거나 아니면 미움을 줘서 애기 기력부터 어떻게 돼요?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약한 신금 먼저 생기를 불어 넣어 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수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 금을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하고 시원하게 조우하게 되고 신금을 어떻게 돼요?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사주 구성을 잡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신금 5월생이 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수가 5월에 태어나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한 점 정도 더 있어 가지고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주의 격국 차원에서 보게 되면 5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장간이 뭐가 있다 그랬죠?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의 격을 잡거나 용신을 얻을 때 오중에 있는 병화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 정화만 가지고 사주의 격 내지는 용신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신금이 5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기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금이 정화는 어떻게 돼요? 7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살격 내지는 편관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7살은 왕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살중신경하다,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 살이라고 하는 것은 7살을 편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자는 무겁다. 자, 7살은 왕하다, 왕에서 무겁다, 이런 뜻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경, 일간은 가볍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다 해서 살중신경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살중신경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극해를 받아서 내지는 신금 일간이 칠살 화가 너무 왕해서 신금이 녹아버릴 지경이죠. 그래서 신금 일간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있죠. 기해, 올해가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죠. 그래서 연간을 보게 되면 기토가 있습니다. 이 기토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중에 있는 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약한 일간을 도와주게 되죠. 생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칠살격 편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칠살격 편관격의 살중신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성이 투출하게 되면 왕화, 칠살의 기운을 기토가 설해서 기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이것을 그래서 살인상생이다라고 합니다. 살인상생은 뭐냐면 칠살과 인성이 서로 상생한다, 서로 생을 주고받는 데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자, 기토 용신으로 쓸 수 있겠고요. 시지에 있는 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간으로는 임수하고 똑같은 거죠. 해수 안에는 지장간 임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 임수를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어떻게 돼요?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왕화의 기운을 설기하고 조우할 수 있겠고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해중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났다, 즉 투출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지지에라도 내가 수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단은 좋은 겁니다. 물론 다른 타 간지에서 수가 다시 뭐 개수가 됐건 임수가 됐건 투출하게 되면 사주국세는 더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신금을 어떻게 돼요? 생조는 아니지만 방신 내지는 방조해준다. 자,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형제가 1남 2녀죠. 근데 다른 애들은 형제만 한뭐 5형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면 쪽수가 딸려가지고 뒤지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집 막내가 나한테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와서 껍적껍적 까봅니다. 왜냐하면 지네 형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걔를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이 또 나를 또 그냥 걔 건드렸다가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자, 그것이 바로 방조해준다는 거예요. 얘는 막내가 약한데 이 형이 와서 같이 옆에 있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크게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방조의 개념이고요. 인성으로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것이 바로 생조의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을 방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수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니까 길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신묘, 자, 묘가 있어서 신묘 일주가 되는데 뭐 묘목은 승목이 되겠고요. 뭐 지지로 인목은 마른
나무로 본다 하더라도 이 승목도 어떻게 됩니까? 화왕절에는 어떻게 돼요?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해묘 한목으로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화가 이렇게 뭐 추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화가 껴 있으면 해묘가 합하기가 조금 난해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오늘의 명식 3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어떻게 또 바뀌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죠. 자, 5월에 굉장히 뜨겁고 염렬합니다. 그래서 자수를 보는 것은 해수 하나만 가지고 조우하는 그런 공력이 좀 작았다라고 하면, 자수까지 하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우하는 것,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공력이 크다라고 했고요. 해중에는 임수가 있는 것이고 자중에는 개수가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선생님, 자해는요,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수도 있고요, 개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도끼 눈을 하면서 저를 아주 그냥 째려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죠. 자, 자중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긴 하지만, 격이라든가 용신으로 쓸 때는, 자, 임수는 쓰지 않고요, 개수만 쓴다, 봉기만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자오묘에는 거의 봉기만 쓰는데, 오중에는 기토도 쓸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화토가 동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중에 있는 임수 용신 내지는 격으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수, 자수는 그냥 개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이 경우도 천간에 개수 임수가 투철하면 더 좋겠지만, 지지에라도 해수도 없고요, 자수도 없게 되면 굉장히 좋겠고, 이것도 좌우충으로 보지 마시고, 자, 중간에 목이 껴 있기 때문에 이건 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오화가 여기에 있고요, 묘가 여기 있으면 해묘합하고 좌우충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주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무토가 투출한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무토가 굉장히 뭐 자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5월은 말씀드렸죠. 화토가 제왕에 해당이 돼서 이 무토가 결코 약한 무토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는 것 거의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가 그냥 무자시가 아니라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5월에 무토가 투출했는데, 이 묘목은 뭘 하죠? 자, 술하고 묘술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되죠. 묘술 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더 왕해지고 사주국세는 더 조열해지게 되죠. 이거는 100% 99.9% 순도, 거의 뭐 100% 매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술시는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잡지 않으시는 것이 아주 이롭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축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축시는 무술시에 비하면 똑같은 간지로 토라고 하더라도, 무술시는 양토, 건토가 천간 지지로 있는 것이지만, 기축시는 어떻게 되면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죠. 자, 축이라고 하는 것도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분들 지장간을 뭐 거의 안 본다, 지장간 없이도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죠. 자, 축에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중기 여기를 다 격이라든가 용신으로 취할 수 있겠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습토에 해당이 되죠. 습토. 그 다음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뭐 천간의 신금, 경금이 다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삼합의 끝자리 사유축, 금을 이루는 삼합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금도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신금이 기토의 생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축에 통근하게 되고요. 축에 생조를 받을 수 있고, 다시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금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금이 약간 오염될 수 있다. 신금이 약간
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중의 임수로서 어떻게 돼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겠죠. 울루는 어떻게 돼요? 수운이 온다라고 하면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금운이 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시가 되면 이 진토도 마찬가지로 술토와는 다르죠. 술토는 어떻게 됩니까?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진토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 을목, 그 다음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개수,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 그래서 신금, 경금이 축토에는 통근할 수 있지만 진에는 통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경금과 신금을 생조해 줄 수가 있겠고요. 왕화의 열기를 설에서 금을 생한다. 어떻게 돼요? 설화 생금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줄 수가 있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진에 통근을 하면서 해 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토로서 생조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도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진시는 제가 봤을 땐 나쁜 생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오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오시가 되면 5월 화가 왕한 계절에 그죠? 생시 태어난 시간도 오시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란 기운이 굉장히 더 가중될 것이고요. 갑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약하지 않죠. 목에 뿌리를 두고 묘목에 뿌리를 두고 갑목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 갑목이 약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생화, 불을 생해서 그 불은 어떻게 돼요? 신금을 다시 극해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재성을 탐하게 되면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관성화를 생해서 나를 극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오시 같은 경우는 다시 화가 왕해지는 것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